요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 요 지도를 보시면은 얼마나 이 부지가 넓은지 대략 가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은 1962년 제2동포 사업가 서갑호 님이 기증한 땅입니다. 이곳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태극기를 휘날리며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2동포 분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땅을 구입하고 대한민국에 기증한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조국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고 유튜브 채널 신작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제1동포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대부분 넘어간 분들이 많잖아요. 강제동원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본으로 끌려간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조선 땅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제 작은 할아버지가 일본에 자주 놀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에 가셨는데 연락 두절이 돼서 그 이후로 저희 작은 할아버지 생사를 알 수 없게 됐다고 해서 좀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한 게 일본 어딘가에 제 친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러한 저러한 사정으로 일본으로 넘어간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일본에 살고 계신 거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제1동포 분들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오사카 쪽에 제1동포 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대량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 제1동포 분들 중에서 제주도 출신이 그렇게 많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받으시면서 좀 주목받고 있는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 저 꼭 추천드립니다.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고 제주 4.3에 대해서 다뤘는데 요거 읽어보시면은 좀 이해가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2동포 분들 보면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홋카이도부터 시작해서 오키나와까지 전국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일본 내에서 우리는 제1교포 아니면 제1동포라고 말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1교포보다는 동포로 이야기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자이니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이니치를 한자로 이제 한국식으로 읽으면은 제1이거든요.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뜻하는 한자인데 근데 요거는 모든 외국인을 제1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자이니치라고 말을 한다면 일본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자이니치에 속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유독 제1동포 분들에 한해서만 자이니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진보 쪽에서는 이 말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니치가 아니라 다른 말을 사용을 해야 된다. 요거는 좀 복잡한 부분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일본에 살고 있는 제2동포 분들을 보면은 국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북한 쪽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국적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조선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 일본에 가서 북도 남도 아닌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그러한 분들은 이제 국적이 뭐 거의 없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으로 또 넘어간 한국인도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 단순한 자이니치가 아니라 그래서 자이니치 코리안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이제 일본 진보 쪽에서는 이제 단순한 자이니치가 아니라 자이니치 코리안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제2동포를 그냥 자이니치라고 부르는 거는 인종차별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일본에 가서 누군가와 일본인과 이야기를 할 때 제1동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이니치 코리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일본인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의식 있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동포분들 예전에는 회사에 취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뭐 다른 쪽으로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예계 쪽으로 진출을 한다거나 스포츠계 쪽으로 진출을 한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었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능 쪽에 진출하는 그러한 뭐 제2동포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좀 일본에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 이 사람 제2동포 아니야? 뭐 이러한 얘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좀 대표적인 예로 키무라 타쿠야가 자이니치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거 좀 재밌는 소문이죠. 키무라 타쿠야는 뭐 자기가 뭐 어떤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는 않지만 일본 내에는 키무라 타쿠야가 자이니치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소문이 있습니다. 제2교포라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취직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뭐 좀 많이 달라져서 뭐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고 뭐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차별이 굉장히 지금보다 더 심했으니까 좀 그러한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아이누족이라고 있는데 이 아이누족은 러시아의 크레이 열도를 통해서 홋카이도까지 그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큰 차별을 받았죠.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인들이 홋카이도에 진출을 하면서 이곳은 일본 땅이다. 홋카이도가 일본 땅이 된 지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최근에 일본 땅으로 편입이 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아이누들은 땅을 뺏겼고 그곳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쫓겨나기 시작한 거죠. 토지를 소유할 수도 없게 됐고 그래서 이러한 차별 때문에 아이누족들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일본인인 척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누족에 대한 인구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정체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통계보다 배는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동포 분들도 똑같죠. 제2동포에 대한 어떤 통계가 있으면은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제2동포들이 일본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중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 기간에 제가 일본에 있었거든요. 선거 당일날 제가 정말 가깝게 지내는 제2동포 분, 그 선생님이 계시는데 만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늦게 사정이 있어서 좀 약속 시간보다 늦어서 좀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선생님 투표하셨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 선생님이 갑자기 창기 씨, 저 한국 사람이에요.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투표 날이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투표했냐 그걸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 선생님한테도 투표하셨어요? 라고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제2동포 분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제2동포 분들도 일본인들하고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투표권이 없어요.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최근에 일본에서 대두되고 있는 게 또 진보 쪽에서 똑같이 일본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다. 이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불행히도. 자민당을 비롯해서 일본 구구들이 이걸 정말 크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아마 일본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슬프지만 요거는 현실화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제2동포 분들이 받는 차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교육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있는 제2동포 분들이 일본에 가서 일제강점기 때 가장 먼저 한 게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조선학교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학교를 세우면서 민족교육을 했어요. 그 학교에서는 우리말로 한국어로 수업을 하고 한국 역사를 배우고 국어, 우리말을 배우고 민족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인데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무상화가 됐어요.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학교만 그 대상에서 빠져버렸어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대상이 돼서 무상으로 학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한테 지원을 받아요. 다른 외국인 학교들도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 조선학교만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거는 기본권이에요. 교육권이에요.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누리지 못하게 일본 정부는 막고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민족 말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일동포 분들이 일본의 근대화의 시작과 함께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일본 우익들의 특징 있잖아요. 약자 괴롭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제일동포 분들이 타겟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게 또 우익들, 이놈들이 조선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그렇게 괴롭혀요. 한 10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스피커 큰 거 가지고 가서 너희들은 북한의 스파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죽여버리겠다,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욕설을 하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뭐 이러한 커다란 좀 공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부터 좀 문제가 되는 게 조선학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복으로 치마 저고리를 입어요. 이거를 칼로 옷을 찢는 그러한 행위를 많이 해서 지금은 아이들에게 이 교복을 입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등교 하교 때는 요 교복을 입지 말고 학교에서만 입을 수 있게끔, 위험하니까. 치마 저고리를 입고 거리를 다니면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밖에서는 입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슬픈 일이죠. 최근에 뭐 유튜브들 보면은 한복을 입고 일본 거리를 활보했다, 뭐 이런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복 입고 뭐 돌아다니는 건 좋긴 한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러한 사람들 만났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 일본입니다. 정말 한국인이라는 거를 저는 일본에서는 되도록이면 티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위험한 곳이 일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제목이 박치기라는 영화인데 예전에 80년대, 70년대인가 80년대 그쯤을 배경으로 해서 조선학교 학생들이 어떠한 차별을 받는지 좀 그러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그러한 영화인데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추천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외국인은 다 차별을 받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하나 예를 든다면은 백인은 빼놓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중심에 제일동포 분들이 계시죠. 또 일본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외국인이 브라질 쪽에서 온 일본인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뭐 하와이나 이런 쪽으로 뭐 사탕수수 뭐 이러한 거 노동자들 많이 갔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일본은 브라질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쪽에 일본계 브라질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그 브라질인들이 일본으로 대량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많이 돈 벌러 오고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일본에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정도인데 제일동포 분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관동 대지진 때 우물에 독을 탔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문을 내고, 그리고 한 10몇 해 전에 있었던 쿠마모토 대지진 때도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런 소문도 나왔고,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때도 한국인들이 마을을 약탈한다, 이런 소문이 나돌았거든요. 항상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타겟이 되는 게 한국인, 제일동포들입니다. 뭐 이 정도니까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정말 좀 크게 논란이 됐었던 나이키 광고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이키가 좀 캠페인을 했었어요. 스포츠계의 부조리를 좀 고발하는 그런 캠페인성 광고를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스포츠계의 폭력에 대한 그러한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맞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뭐 코치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한 내용으로 광고를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들 맞다, 아이들 왜 이렇게 때리냐,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차별에 대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에 치마 저고리를 입은 조선학교 학생이 출연을 하고 그리고 피부색이 좀 어두운 흑인 학생이 출연을 하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일본에서 말하는 이지메,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 광고가 방송되고 난 후에 정말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난리가 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이유가 일본에는 이러한 차별이 없다 라면서 정말 크게 반발이 일어났어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나이키가 그 광고를 중단하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 그 광고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일본이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일 없었다. 분명히 차별이 존재하는데 자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이키 광고도 이러한 논란이 일었던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에 오사카에서 제일동포 분들이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그 모금 운동을 한 이유가 나라를 뺏긴 서러움을 기억을 하면서 오사카 내에서 가장 중심지에 우리 정부 건물을 세우겠다는 일념 하에 돈을 걷었습니다. 십시일반. 당시 오사카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부지를 구입을 해서 건물을 세웠고 한국 정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예는 또 있습니다.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은 일본 도쿄 중심부에 3091평이라는 엄청나게 넓은 부지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 요 지도를 보시면은 얼마나 이 부지가 넓은지 대략 가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은 1962년 제일동포 사업가 서갑호 님이 기증한 땅입니다. 이곳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태극기를 휘날리며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일동포 분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땅을 구입하고 대한민국에 기증한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위에서부터 좀 내려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삿포로, 센다이,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코베, 히로시마, 후쿠오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정말 조국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조국을 정말 이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민족의 그 자긍심 그거 하나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십시일반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 비싼 땅을 사서 그것도 자신들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고 정말 감사한 일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애국심이죠. 그 한민족이라는 자긍심, 한반도, 자신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일본에 가서 제일동포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신이 어디 출생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함경남도 출신이다. 나는 경상도에서 왔다. 나는 제주도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그쪽 출신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후손들까지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대한민국 정부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동포 분들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우리 역사의 아픔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정말 어렵게 번 돈으로 땅을 기증하고 좀 아직까지도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가서 제일동포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진짜 옛날이에요. 한 20년 전쯤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배용준 씨한테 감사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후요노 소나타가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거든요. 겨울연가가 정말 크게 히트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그냥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일본에 돈 벌러 오는 나라, 일본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불법 체류자가 있는 나라, 뭐 그 정도였는데, 일본이 한때 식민지 지배했었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 뭐 그냥 이 정도의 나라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가 히트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제이동포 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바뀐 거죠. 배용준 씨한테 감사한다, 이러한 말을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셨던 분들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땅을 기증하고 하는 거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분들에게 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에서 제이동포 분들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조선학교를 지원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몽당연필이라고 권혜요 배우님이 대표로 계시는 단체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몽당연필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